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오버드로우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 강의에서 이제 오버드로우에 대한 개념과 오버드로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GPU상에서 뎁스 테스팅이라는 집어프 알고리즘을 수행한다는 것. 물체와 물체가 서로 한 픽셀을 중첩되었을 때 어떤 물체를 그릴 것이냐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설명했고요. 이때 성능을 위해서 그리는 물체의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물체를 먼저 그리고 뒤에 있는 물체를 나중에 그리면 이런 오버드로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버드로우가 그런 전략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오버드로우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우리가 어떤 opaque한 물체, 그러니까 완전히 불투명한 물체일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경에 있는 장면에 유리가 있을 때 이 유리에 비쳐서 보이는 바깥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픽셀이 하나 있다면 이 픽셀은 결국은 원래 그 창문 밖에 있는 세상에서 결정된 컬러와 이 창의 컬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섞여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즉슨 앞에서 말씀드린 집어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 두 물체 중에서 어떤 것을 그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물체를 섞어서 픽셀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자, 이러한 오버드로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를 그릴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불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버드로우는 완전히 불필요한 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것은 그려져야 될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은 어차피 픽셀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GPU 타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자, 이 오버드로우를 먼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기 전에 이 오버드로우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프로파일링하고 비슷한데, 자, 오버드로우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엔진 기반의 두 가지만 한번 봅시다.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오버드로우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드라는 것이 있어서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어떤 씬에 대해서 오버드로우가 일어나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G테스팅에 관련된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니티의 HDRP 파이프라인 상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풀스크린 디버그 모드에서는 트랜스페어런시 오버드로우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결과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HDRP에만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드로우만을 위한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은 없는데, 뷰 모드 중에 쉐이더 컴플렉시티라는 모드가 있어요. 이것은 오버드로우를 포함해서 쉐이더가 얼마큼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 픽셀의 컬러를 결정하기 위해서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시화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그린부터 붉은색 계열로 컬러를 보이는데, 붉은색 계열이 상당히 그 쉐이더 컴플렉시티가 높은 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버드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버드로우 줄이는 것에 관련돼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불투명 물체에 관련된 예입니다. 그 불투명 물체는 Z 값에 대한 뎁스 테스팅을 통해서 오버드로우가 아주 작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니티든 여러 툴에서 자동으로 가까이 있는 물체부터 소팅해서 집버프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집버프링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불투명한 물체도 오버드로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거는 투명한 물체보다는 훨씬 덜 부담스럽죠. 왜? 투명한 물체는 단지 두 픽셀을 겹쳐서 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픽셀이
결국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알파 블렌딩과 같은 비싼 연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불투명한 물체의 오버드로우가 투명 물체 오버드로우보다 연산상으로는 작은 건 맞아요. 하지만 뭐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럼 불투명 물체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론트 백 소팅을 통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어떤 녀석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는 결정하는 것이 잘 돼야지 결국 오버드로우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카메라와 물체가 3차원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 전체를 에 있는 하나하나 트라이앵글 메쉬 트라이앵글 가지고 놀 수는 없으니까 이 물체의 센터,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의 센터 또는 물체를 둘러싼 바운딩 박스의 센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물체를 둘러싼 바운딩 박스의 어떤 센터 값, 자, 이것과 카메라와의 거리를 자, Z 값으로 보고 소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 언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은 부적절한 지오메트리들이 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드로우를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떤 녀석이 부적절한 지오메트리인지 파악하고 이 녀석을 좀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 공중에 큰 스피어가 하나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방구라고 친다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겠죠. 자, 구로 형상화되어 있다면, 만약에 카메라가 이 구의 센터의 근방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에서 오브젝트 사이에 거리로 Z값을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Z값이 만약 센터에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다면 이 오브젝트의 센터가 뭐예요?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가 같아요. 그 말은 Z값을 0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물체 같은 경우. 그러면 이 근방에 다른 물체가 막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보이는 물체, 보이는 구의 서피스가 이런 물체들보다 뭐 멀리 있잖아요. 하지만 뭐부터 그려지는 겁니까? G소팅을 통해서는 이 오브젝트가 Z값의 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물체가 먼저 그려지는 겁니다. 이 물체가 그려지고 난 뒤에 덮어 쓰는 형태로 뒤에 있는 물체들이 그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자, 이게 이제 부적절한 지오메트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서팅한다는 게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비슷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보통 게임 엔진에 쓰는 스카이박스라고 공간 전체를 갖다가 둘러싸는 오브젝트를 항상 두거든요. 스카이박스는 어떻습니까? 완전 원경이죠. 제일 멀리 있는 거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버드로우가 발생 안 하려면 당연히 맨 나중에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이 현상으로 보자면 마찬가지로 스카이박스의 중심을 기준으로 보자면 가장 가까운 물체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카이박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게임 환경을 만들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스카이박스는 우리가 수동으로 또는 스카이박스는 따로 떼서 맨 마지막에 그 드로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를 갖다가 설정하는 거죠. 자, 이게 비슷한 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그 셀프 오클루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지금 X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인데 물체가 자기 자신을 좀 가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물체 같은 경우에도 자, 어떤 물체가 앞에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물체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 메쉬라면 이 메쉬를 갖다가 각각 4개의 메쉬로 분할시켜 가지고 따로 저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셀프 오클루전이 심한 어떤 여러 가지 물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버드로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쉬를 적절하게 이 디소팅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배칭을 배웠었죠. 또는 메시 머징 같은 것들. 자, 이걸 통해서 오버드로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칭이 뭡니까? 자, 10개의 멀티플, 10개의 이제 드로우콜을 갖다가 자, 하나의 메시를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의 드로우콜로 바꿔줘서 CPU의 어떤 로드, CPU의 병목을 갖다 줄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의 단일 드로우콜이기 때문에 그 단일 드로우콜로 들어간 물체 자체 내부에서 소팅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하나의 물체를 간주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소팅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드로우콜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아주 최적화된 그 배칭을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 잡아가지고 그 오버드로우를 갖다가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적절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스태틱 다이나믹 GPU 인스턴싱, 스태틱 다이나믹 배칭과 GPU 인스턴싱 모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오버드로우를 체크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돼서 병목을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런 배칭을 갖다가 우리 해제시켜 주는 것만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투명한 물체의 경우에도 배칭이나 메쉬 머징에 의해서 이 소팅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소팅을 할 때의 어떤 기준점을 예외가 되는 어떤 이런 셀프 인터섹션 스스로 갖다 가리는 이런 지오메트리나 다음과 같은 스카이박스 형태의 큰 물체 같은 경우 이런 물체를 판단하셔서 지오메트리를 좀 쪼개주는 형태의 해법으로 이런 불투명한 물체에 대해서 프론트 투 백 소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이 오버드로우를 갖다가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투명한 물체 또는 반투명한 물체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버드로우를 어떻게 줄이는지 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